자, 2차 써보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하도 글씨가 개떡 같아서요. 이번에 좀 도구를 바꿔봤어요. 좀 나을라나 모르겠네요. 저번에 하도 빗발치는 항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당시는요, 이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그 관찰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현미경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현미경은, 그 당시 현미경은 되게 성능이 안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현미경으로 볼 수 없었고요. 정말 몇 개의 생물만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서 세포라고 명명을 지었죠. 그러고서 현미경이 조금 더 발달되고 난 다음에 모든 식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식물들을 살펴봤더니 다 세포로 이루어졌고요. 모든 동물들을 살펴봤더니 다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모두 봤어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도 봤겠죠. 소기관도 봤겠죠. 그죠? 당연히 세포를 관찰한 다음에 더 안쪽에 있는 것까지 더 관찰하고 싶으니까요. 자, 이거를 관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는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뭘 한다? 세포가 건강하면 된다. 세포가 오래 살면 된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바로 뭐다? 질병이죠.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 그 질병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미생물, 아주 작은 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예요? 단세포, 원생동물, 세균, 물론 바이러스도 있다 그랬죠. 그죠? 바이러스도 있다 그랬죠. 자, 요런 것들은 다 뭐예요? 미생물인데, 요런 거다 나를 아프게 한다? 한마디로 나의 세포를 아프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런 세포들을 아프게 하는데, 요런 것을 낫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 그랬고요.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다?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 하나는 항물질을 투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보였습니까? 자, 이 미생물도 여전히 뭐예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결국. 자, 모든 생물은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나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 후의 근본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뭔데? 라는 거죠.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주장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자연 발생설. 이거는 뭡니까? 자연에게서 생물이 태어났다. 또 하나는 뭡니까? 생물 속생설. 생물에게서 뭐가 태어났다? 생물이 태어났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생물 속생설이 이겼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본론 수업 하기 전에 조금만 좀 새끼로 세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면서 조금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의 수업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듣는 학생이라면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생물에서 생물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생물은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럼 당연히 또 생물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생물은 또 어디서 태어났을 텐데? 당연히 생물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점점 가다 보면 결국 뭐가 어디에 봉착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최초의 생물은 어떻게 됐을 건데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최초의 생물은요. 요거에 대한 건 제가 아주
늦게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왔을 때 생물 속 생설이 우리가 이겼다 그랬죠. 그러면 생물은 생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결론은 세포를 고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치료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제시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멘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멘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멘델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잠깐 더 재밌는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으니까. 멘델은요, 원래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얘는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멘델은 원래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죠? 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멘델이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2번이나 교사 시험에 떨어졌네요. 교사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죠?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얘가요. 빡쳐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사 지망생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재수, 삼수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뭘 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계속 공부를 한다는 뜻이지, 그지? 3수 동안 공부를 한다는 뜻이야. 공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얘는 돈이 많이 없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가 벌어먹고 살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 수도원에 가면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잖아요. 단지 뭐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되지만요. 결국 뭐예요? 얘는요, 교사 지망생이었는데 교사에 낙방을 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좀 더 잘났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을 해서요. 근데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수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밭을 읽은다던가 논을 읽어요. 밭을 읽거나 논을 읽어요. 이거를 읽어서 뭐를 하냐? 식량,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식량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콩을 갖고 콩 재배를 하게 돼요. 콩 재배를 합니다. 콩 재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완두콩 시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 3가지 법칙을 하나 알게 됐죠? 하나는 분리의 법칙.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의 법칙. 자, 똑똑한 학생들은 이게 뭔지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우열의 법칙. 이 3가지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법칙 잠깐만 복습하는 참에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자, 여기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있고요. 얘가 자식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 수컷과 암컷이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무슨 형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요, 주름진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름진 형질이 분명히 뭔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식에게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서 왔을 거예요.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에게 왔을 겁니다. 이 주름진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별표 유전자라고 합시다. 다시 한 번만. 이 주름진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별표 유전자를 하면 이 별표 유전자는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엄마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는요, 주름진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죠. 근데 얘는 겉으로 볼 때 뭐예요?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요,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주름진 형질을 가지는 유전자를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둥근 형질을 가진 유전자만 겉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결국 얘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얘를 갖다 요렇게 표현할 거고,
얘가 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얘를 대문자 라지 A, 얘가 소문자 스몰 a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는 라지 a와 스몰 a, 한마디로 둥근 유전자, 둥근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주름진 표현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얘는 주름진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반은 엄마한테서, 반은 아빠한테서 왔을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온 거 반, 아빠한테서 온 거 반 있을 거고, 아빠도 당연히 뭐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럼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둥글죠? 그럼 얘도 둥근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보다 힘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체세포죠, 그죠? 이 체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 얘가 자식에게 갈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죠, 그죠? 얘도 자식에게 갈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죠. 둘 중에 하나만 간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분리되어 자식에게 전달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뭐다? 분리의 법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거 이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표현하면 얘와 얘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얘와 얘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게 바로 뭐야? 독립의 법칙이 되겠죠. 아주 옛날 사람들은요,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정자예요. 정자에 요렇게 사람의 모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자에 사람의 모양이 있고, 아니면 정자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자 이렇게. 요게 하나의 정자예요, 정자. 정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정자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다? 남자만이 자식의 형태를 결정한다.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형태는 누구랑 절반씩 온다? 남자와 남자가 절반씩 모여서 하나의 아기를 만든다라는 게 바로 이 멘델에서 드디어 멘델이 이 법칙에서 발견시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하고 엄청나게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다음 멘델부터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한번 시간순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멘델이 맨 처음에 유전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죠? 멘델이 유전자. 자, 세 개의 법칙.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모건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모건 혹시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모건이 얘기한 게 바로 유전자설입니다. 모건이 뭘 했냐면요. 염색체가 이동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걸 봤어? 염색체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염색체가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모건이 뭘 알게 됐냐면요. 멘델이 유전자가 자식에게 간다며. 그런데 모건이 관찰한 게 바로 염색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게 되냐?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발견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염색체의 본체가 뭔데? 염색체를 좀 더 자세히 봤겠죠? 당연히 염색체의 본질은 바로 DNA입니다. 그럼 DNA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찰했겠고요. 이건 누가 했겠습니까?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뭘 했겠어요? 이 DNA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건데 한마디로 DNA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DNA 기능은 뭡니까? 유전 물질 기능을 하지만 결국 뭐냐? 이 DNA를 통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형질
발현이 되는 거죠.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DNA는 뭘 만든다 그래요? 우리는 RNA를 만든다 그러죠.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RNA는 뭘 만든다고 합니까?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68% 정도는 물로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이에 왜 대부분 다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다 30몇 % 다 뭐야? 단백질. 결국 내가 요딴 식으로 생긴 건 뭐 때문이다?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명령을 내려줬다? RNA가 너는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요. 이 RNA는 누구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RNA의 명령을 받은 거죠. 결국 RNA라는 애는 결국 궁극적으로 단백질이라는 애를 만들게 되고요. 이 단백질이 나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죠. 바로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NA의 기능이 이렇다라는 말은, DNA라는 기능이 이렇다라는 말은 결국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이제 이 DNA가 잘못된 DNA 혹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유전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싶고 치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유전자 재조합 혹은 PCR을 통해서 DNA를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싶다라는. 자,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분류와 진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진화, 분류. 자, 분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냐면 린네가라는 사람이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왜 분류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 분류를 왜 그러야 되니? 한마디로 명명을 짓게 되죠. 명칭을 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을 짓기 위해서예요. 자, 어떤 거? 사람, 그리고 호랑이, 사자, 바퀴벌레, 이렇게 이름을, 얘는 바퀴벌레라고 명칭의 이름 짓자, 얘 이렇게 생긴 애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생긴 애는 호랑이라고 이름을 짓자, 이렇게 생긴 애는 사자라고 이름을 짓자, 이런 명칭, 이름을 짓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나라마다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통일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뭐라고 불러요? 휴먼이라고 부르죠. 그럼 서로 내가 사람이 어쩌고 미국 애들한테 설명을 해봤자 미국 애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명칭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사람은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칭을 이름 지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분류계라는 건 이름을 짓다, 명칭을 짓자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정확한 걸 지시를 하기 위해서 생물하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진화. 진화라는 건요, 맨 처음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서를 주장을 했어요. 이 용불용설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기린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기린이 있습니다. 기린이 있습니다. 여기 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눈입니다. 혓바닥 엄청 길죠, 그죠? 목 길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애였어요. 원래는요, 아주 옛날에 보면요, 요렇게 생긴 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그러면 얘가요, 혓바닥을요, 요렇게 했을 때, 요거 나무를 먹었을 때,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요 정도 키를 갖고 있는 애들이 나무의 밑에 있는 이파리를 다 먹어쳤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나무, 여기 이파리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파리가 없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파리는 여기 위부터 자라겠죠. 그런데 그럼 얘는 다 굶어 죽어야 돼? 키가 안 닿는데, 키가 안 닿아서 여기 위에 있는 나무 이파리를 먹을 수 없는데 굶어 죽어야 돼? 아니요. 어떻게 노력했냐면 점프를 자꾸 뛰었습니다. 점프를 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목이 길어지게 되겠죠.
목이 점점점 길어져서 얘가 다음 세대에서도 점점 목이 길어진다라는 거 바로 용불용설입니다. 용불용설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하냐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올해 이번 생에 수학 공부를 미친 듯이 많이 했어요. 이번 생에 미친 듯이 수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요. 태어나자마자 수학을 잘해요. 오, 되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올해 이번 생에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은요, 태어나자마자 국어와 영어를 미친 듯이 유창하게 합니다. 바로 그 뭐야? 후천적으로 얻은 획득형이 유전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개뻥이겠죠, 그죠? 개뻥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학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얘가 나옵니다. 바로 얘가 나옵니다. 좀 지우고요. 누가 나오냐면 자연선택설을 주장하는 애가 나옵니다. 자연선택설을 주장하는 다윈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조금 여러분들 무서운 학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과잉 생산된 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과잉 생산된 개체들입니다. 얘네들이요 서로 생존 경쟁을 해요. 생존 경쟁을 하고요. 이긴 놈만 살아났습니다. 적자 생존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다. 혹은 자연에 의해 선택받는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말이에요. 생존하고 얘네들만 유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잉 생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교실에 없죠, 그죠? 왜 미친 듯이 인강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합니까? 왜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요? 톡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생존 경쟁에서 뛰어하려고 하죠. 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업을 잘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이거를 많이 합니까? 자연에 선택받으려고, 한국이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려고, 한마디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고요, 직업을 못 갖게 되고요, 결국 도태되기 나름이고 자식을 못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남학생들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지금 공부를 되지 못해요. 물론 공부만 잘한다고 직업을 잘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공부만 하는 게 말고 자기만의 스스로가 뭔가가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플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닭을 기가 막히게 잘 튀긴다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잘 웃긴다던가, 대도서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한다던가, 엄청난 코미디언처럼 잘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적자 생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돈을 못 버는 남자들에게, 직업이 없고 자기 비전이 없는 남자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하기만 하면 생긴다? 아니요. 그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고,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지 못했고, 나의 자식을 남길 수가 없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업과 자기의 이상이 없으면 남자친구가 제대로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남자들과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에 잘 적응, 한국 사회에 잘 생존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생님, 한국 사회는 복지사회잖아요? 예, 복지사회 맞습니다. 복지사회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복지사회라 하더라도 유전은 못할걸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유전은 못할걸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좀 쉽게 넘어가 볼게요. 이때까지는 좀 복잡한 얘기를 했으면요. 자,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관찰을 통해서 생명과학을 연구했다. 하나는 실험을 통해서 생명과학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아, 페니실린은 뭔지 알죠? 뭐예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푸른 곰팡이 옆에서는요, 세균이 잘 자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럼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세균이 잘 못 자라게 만들어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푸른 곰팡이에서 물질을 추출해보자. 바로 그게 페니실린이고요. 그 페니실린을 추출한 다음에 세균에 떨어뜨렸더니 세균 증식이 억제됐다. 아, 그래서 페니실린이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이구나, 라고 관찰한 거고요. 자, 여기에 파스테르의 탄저병 실험과 그리피스 실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쉽게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요. 자,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제가 그냥 형광 맺힌 것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요. 자, 맨 처음에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이겁니다. 세포가 맨 처음에 발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생물, 당연히 세포니까 세포, 그 다음에 미생물 발견됐고, 같이 그냥 세포가 발견된 거면 쉽게 말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식물세포, 동물세포설, 그 다음에 생물 속생설,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치료법, 백신과 페니실린 치료법 나왔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세포라는 게 먼저 이렇게 세포라는 게 이만큼의 세포라는 게 먼저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치료법이 뭐냐 발견했다 그랬죠. 그 사이는 치료법이 발견된 그 사이는 뭐예요?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법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맨델의 기본 원리 요거 하시고요. 네, 모건의 유전자설. 자,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